매일 다양한 주제로 넓고 깊은 경제적 시각을 전해드립니다. 유익한 경제 유신익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은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데 일단 바로 여쭤볼게요. 금투세 우리 시장에 득일까요, 실일까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네.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네. 사실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제 생각은 득과 실을 나누기 전에 일단은 더 많은 그 고민과 제대로 된 연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연구,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투자자들이나 개인,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 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 시행이 되더라도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예를 제가 조세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제가 좀 재밌는 예시를 몇 개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로마, 그다음에 폴란드, 싱가포르 이렇게 차례대로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로마가 과거에 수백 년간 사실은 굉장히 번창했던 국가였죠. 그 당시에 거의 200여 년간을 10% 농업세라는 그 원칙을 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농민들도 계속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납부도 잘하고, 그런데 그 국가적인 시스템의 어떤 재정의 불안이 오다 보니까 추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농업세를 30%로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런 데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세 저항이 굉장히 발생이 크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이제 부패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었죠. 이제 지주 간의 대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조세 저항이 있었을 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농업세를 10%에서 30%로 올린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돈 낼 여력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고, 두 번째는 폴란드도 사실 폴란드 통화, 그다음에 자본시장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동유럽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연기금이나 국가 펀드에서 사실은 채권뿐만 아니라 에쿼티, 금융자산들을 계속적으로 매입을 해서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되게 굉장히 큰 노력을 합니다. 즉 자신의 집을 자기가 사랑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싱가포르 사례인데요. 우리가 사실 소득 3만 불을 넘은 지 거의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3만 불에서 계속 이제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2009년 서프라임 위기 직후에 3만 불 정도 인당 국민소득을 기록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인당 소득이 8만 불까지 올라갔습니다. 더블 이상 올라간 상태고요. 근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하고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무역 협정에 유리한 부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낮은 세율을 일단 결정을 하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열어준다라는 정책이 일관되게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뢰를 갖고 이제 낮은 세율과 기업 투자 환경 자체, 기업 투자 환경은 사실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자본시장이든 어떤 다른 창구를 통해서든 투자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나 펀드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통로에 대해서 열어주는 역할들을 정부가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종합해서 좀 생각해 보면, 미국 역시도 민감한 문제, 어떤 사안이라든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민간 전문가들을 수십 명 이상 초빙을 하고 그분들과 정책자들이 토론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세 체계도 선진화되는 건 맞지만 정책을 결정할 때의 절차, 프로세스도 좀 선진화되는 방편들을 더 많이 연구를 해서 하나씩 일어나가면 좋겠다. 많은 민간에서 더 많은 연구,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돼서 더 많은 세밀한 연구,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그 흑백 논리가 아니라 뭔가 국민들이 원하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에 대한 제대로 된 방향성들이 좀 탐구가 되었으면 한다. 그쵸. 그 다음에 시행돼도 네. 늦지 않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문제는 조세 체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국내 시장의 조세 체계는 금투세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인지가 궁금하고, 박사님께서는 금투세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일단 가장 아쉬운 부분을 먼저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드리자면, 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과세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과세의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내국 기관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이
일본의 JGB, 일본 국채를 굉장히 많이 삽니다. 굉장히라는 거는 비중으로 보면은 거의 내국인의 비중, 뭐 기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텐데요. 거의 30~40% 이상의 내국인들이 이제 채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의 재정 적자 심한 상태고요. 국가 부채는 260%를 상회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내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요소들이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 때문에 국채에 대해서 수요가 없거나 발행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데서 국채가 안 팔릴까 봐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동안에 우리 채권 같은 경우는 그런 메리트들이 있었고 투자자들이 그래도 조금은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통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만약에 없어진다고 한다면 사실상 조금 국내에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 많은 혜택들이 사라지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투자가 두 가지의 개념으로 쓰여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본 차익, 돈을 투자해서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그러면은 이제 판다. 이런 이익의 개념도 있고요. 받는 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들이 특히나 벤처라든지 많은 작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금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투자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를 많이 열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장기 연구를 해서 성과를 보게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영국에서도 여러 가지 과세 체계가 있지만 VCT라고 해서 세액 공제, 벤처에 투자하는 세액 공제 펀드들이 있고 미국에서도 ICT 관련되는 IT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민간 펀드에 대한 세액 공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이 아직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시장이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고 좀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코넥스랑 KOTC 기억하십니까? 작은 기업들이 투자의 방편이 없거나 투자의 모색 경로가 없을 때 그걸 열어주기 위해서 이쪽 경로까지 열어준 거예요. 근데 그런 시장조차도 이제는 더 접근하기 힘든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초기의 취지가 많이 무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 고려한 그런 이제 정책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은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시장 흐름이 좀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에는요,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 증시가 선진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막상 밸류업 정책에 관련해서도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증시의 불확실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네. 조금은 불확실한 요소이죠. 그러니까 많이 불확실한 요소이죠. 왜냐하면 맞아요. 네. 사실 우리 이제 벤치마크가 됐던 주요 선진국들은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을 하고 있고 뭐 과세 체계가 뭐 이것이 공평하다 안 공평하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 기업들과 자본시장의 체계를 좀 잘 살펴보시면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배당이 시스템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배당소득세라는 게 완전히 보통의 개념으로서 완전히 자리 잡아서 배당소득이라는 개념이 연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차익에 대한 세제를 납부하세요. 이런 컨셉이 굉장히 명확한 국가들입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밸류업 정책을 통해서 그나마 안 됐던 것을 이제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본시장에서 단순한 차익 계산이 아니라 기업이 주주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들, 그로 인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들에 대한 시스템이 완벽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먼저 과세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좀 속도가 안 맞는 그런 네. 부분이 있고요. 우리 요즘에 교통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재정이 이제 법규 관련해서 재정이 있는데요. 좀 저도 이거는 좀 약간 모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차선에 주행차로를 갖다가 일정 시간 이상 머무르면 안 되고 속도를 갖다가 정주행을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정책이 어디서 오냐면 독일의 아우토반에서는 무한 속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도로에서 그 규정을 본따서 빨리빨리 교통 불안이 이제 교통 적체가 빨리빨리 해소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일 큰 차이점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무한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이런 정책을 가져오니까 사실은 많은 주변에 계시는 운전자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용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벌금 내니까 이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다시 기울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베이스가 탄탄하게 깔린 상태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새로운 시스템의 시행은
분명히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지만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좀 섣부르게 좀 빨리 이렇게 도입이 되게 되면 그로 인한 득보다는 실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그 실에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로마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국가 시스템이 건재하고 계속적으로 영속이 되려면 사실은 국민들의 우리 투자자들 개인들의 사실은 목소리와 바람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뭐 충분히 반영됐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실제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투세가 시작이 되면 우리 증시가 뭐 폭락할 것이다. 이런 우려, 이런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닉네임 일당만님께서도 금투세 폐지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며 시장이 폭락이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올려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고 네. 대외 쪽에서도 사실은 이제 확신을 못 갖고 있죠. 맞아요. 제가 보는 지표로는 경기는 침체는 아닙니다. 잠시 쉬고 있습니다. 과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네. 과하게 받아들인 건 미국의 그렇게 이제 가장 큰 나스닥 시장조차도 심리의 불안정성을 겪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규모가 뭐 한 대략 변동은 있지만 15위에서 18위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심리 불안에 더 많은 어떤 이제 흔들림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이제 코멘트 댓글 그 분의 말씀처럼 사실 그렇게 불안한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미국에서 사례를 보시면 재무부나 이제 옐런 의장도 잘했던 그러니까 옐런 재무장관이 잘했던 부분들은 항상 어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여러 가지 코멘트나 정책 스탠스, 우린 이렇게 할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투세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약세로 돌아섰고 코스피도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 추석 연휴도 있고 FOMC도 바로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관망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박사님? 네, 일단은 네. 이제 추석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다음 날 이제 우리 연휴 끝나고서 또 발표가 되니까 바로 FOMC 또 결과는 FOMC죠. 네.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뭐 큰 굴지의 엔비디아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스닥 물론 산업 포트별로는 변동은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변동성이 크지만 네. 그런 와중에도 미국의 시클리컬 진짜 경기와 관련되는 화학 산업들 그리고 혹은 오히려 산업 자체가 개선되는 바이오 산업 쪽 포트폴리오는 변동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테크주들의 변동이 상당히 좀 무겁고 심리 불안이 많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요인들에 덧붙여서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 안정이 지금 확보가 안 됐으니 당연히 눈치 보기인 상태이고 훌륭한 우리나라의 기업들 많죠. 사실 삼성전자고 하이닉스도. 근데 그런 심리 불안 요소가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를 갖다가 못 받는 상태로 우리가 바텀 피싱이라고 하는데 그냥 누구나 다 어렵다 해가지고 더 떨어지거나 더 힘들어지면 그때서나 이제 뭔가 진입해볼래 이런 욕구들만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연약해진 심리에 눈치 보기가 더 많아졌죠. 그래서 그런 상황은 사실은 뭐 앞으로 한 달, 좀 길면 2달 정도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유신익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시장 분석해 드렸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방송 예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K스탁 라이브에서는요, 미국 3대 보험사 처방집에 알리글로가 등재가 됐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녹십자를 중심으로 K바이오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오 주가 동향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머니머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